네,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고, 아, 보통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제품과 서비스 애착이 매우 강하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연구했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는 제품 중에 1급 발암물질 세슘의 흡착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걸 꼼꼼히 볼까요? 이 페이지는 실제로 펀딩 페이지에 삽입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따온 거예요. 보시면 너무 어려운 설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소비자는 어려운 내용이 보이면 바로 화면을 끄던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도 흔히 그러듯이. 그래서 설명은 최대한 심플하고 쉽게 비전문가가 봐도 몇 초 이내로 이해되게끔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VOCS의 흡착 원리 이런 설명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소비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어려워요. 제품이 그래서 뭐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데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최대한 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주는 효용성에 대한 설명은 필수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올려줄 거라는 내재적인 확신 후에 구매를 하는데 이 내재적인 확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제품이 주는 효용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읽을 경우엔 이런 확신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 되지만 제품 혹은 서비스가 나의 삶,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이 삶의 질에 주는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와디즈에서 진행된 펀딩을 갖고 온 건데 이 왼쪽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이 주는 뭐 효용성에 대해서 GIF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겠죠.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옆에서 간단히 쓱 하기만 하면 프린트가 된다라는 걸 GIF 하나를 통해 매우 잘 보여주고 있고 설명도 이 제품을 쓰게 되면 나한테 이런 효용 가치를 주는데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소비자 의문점을 복잡한 원리를 통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워딩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효용성에 대한 설명과 간결한 설명은 필수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 경우는 와디즈에서 한 3억 5천 정도 달성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프로젝트 매니징 할 때 제가 펀딩하는 프로젝트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48초 정도 소비자들이 머물러요. 48초 동안 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제품을 판매하는 진행자 혹은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48초 안에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컴팩트하게 제품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하고 효용가치 설명해야만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야 됩니다. 48초 안에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말하는 동안에도 48초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해봤자 길게 해봤자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들이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죠. 보통 스크롤을 2번 반 정도 내려보고 80% 이상 고객은 페이지 리탈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갈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서두 부분에 영상 부분을 서두 부분에 매력적인 컨텐츠를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배치하기를 권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뒷부분은 안 읽어요. 사람들이 앞부분에 매력을 못 느끼면. 그래서 최대한 앞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본 고객이 사지 않았으면 그 고객은 다시 와서도 안 사요. 신기하게 최초로 유입되었을 때 흥미를 이끌지 못하면 다음번 우연히 한 번 더 유입돼도 바로 이탈을 해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오픈했을 때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펀딩을 오픈하고 나서 스토리나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급하신 거죠. 나는 빨리 펀딩을 진행해서 이게 시장성인지 검증을 하고 싶은데 준비는 조금 덜 됐어. 하지만 빨리 하고 싶어서 먼저 펀딩을 오픈하고 추후에 펀딩 스토리를 수정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빠르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펀딩 플랫폼도 그렇고 진행자도 그렇고 최초로 펀딩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분들이 봤을 때 에이 별로네 라고 나갔으면
두 번째 내가 홍보할 때도 잘 안 들어가면 들어갈 때 그냥 나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초로 오픈할 때가 유입이 가장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 오픈할 때 준비를 최대한 완벽히 해놓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스토리는 넣는 것보다 빼는 게 원래 더 어려워요.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몇백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스토리 기획도 하면서 진행자분들, 저도 실제 펀딩 진행하면서 스토리에 넣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다 넣고 보면 너무 깁니다. 이 48초 안에, 그리고 되게 짧은 스크롤 2번 내릴 때 동안 고객을 설득시키려면 뭘 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스토리는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렵거든요. 스토리를 다 작성했다고 느끼시면 최소한 2번 정도는 스토리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게 더 넣는 수정이 아니라 삭제하는 수정을 해야 돼요. 삭제하거나 요약하는 수정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스토리를 간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딩 이름은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또 다른 창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이트에 펀딩 이력이 남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했고 어떠한 제품에 얼만큼 소비자들 반응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펀딩 사이트에 계속 유입되는 인원들이 추후에 보고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소비자들이 이런 메시지나 쪽지를 날려주시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추후에 우리 펀딩 창업자들은 초창기 창업자들은 펀딩 이후에 이게 펀딩이 성공하면 계속해서 판매를 하길 원하니까 판매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과거에 진행한 이러한 소방법 업사이클링 제품도 2020년도에 또 구매를 원하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있으실 만큼 되게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홍보 수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홍보 채널로 추후에 성공 레퍼런스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진행한 이런 업사이클링 펀딩 프로젝트가 한 3건, 4건 정도 돼요. 이러한 펀딩 프로젝트를 보고 네이버 웹툰 팀하고도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듯 펀딩 이력이 다른 기관과 혹은 다른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펀딩을 하는 거는 정말 무해하고 유익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뭐 한 번 더 시도해보면 되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홍보 방법이 되니 펀딩은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웹툰 1초 팀하고 펀딩을 진행해서 이렇게 과거 이력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이런 펀딩 홍보도 제품 홍보도 되고 콜라보 기회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워드형을 펀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런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흔히 저희들이 최초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고객한테 어떻게 팔지를 최초에 기획하고 만들긴 하지만 이 반응이 엉뚱한 데서 터질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쌓는 게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펀딩 사이트를 활용하면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쉽사리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펀딩 데이터고요. 보시면 0일차부터 펀딩 종료되는 30일차까지 금액이 얼만큼 어떻게 모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텀블벅 내부 유입이 이만큼 있었고, 뭐 페이스북으로는 이만큼 들어왔고, 텀블벅 검색으로 이만큼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텀블벅 내부 고객이 많이 유입됐다고 하면 텀블벅 플랫폼의 주 고객층이 누구지? 여성 고객층이구나. 그럼 우리 제품이 여성 고객한테 조금 더 매력 어필이 되는 제품이구나. 우리 제품이 그럼 여성 고객을 좀 더 끌 수 있게끔 제품을 좀 더 이쁘게 만들거나 좀 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나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19만 원이 벌렸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가 어떤 광고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먹혔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고 그냥 금액만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펀딩 사이트의 데이터와 같이 접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광고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돌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추후에 제품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체 방문을 이만큼 했고 신규 방문 이만큼, 후원 전환율은 몇 %고 이탈률은 몇 %다.
평균 체류 시간은 이 정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왔고 젊은 층이 더 많이 왔구나. 이 정도로만 확인해도 우리가 제품을 추후에 어떻게 기획하거나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품은 모두에게 판매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소수에게 판매할 생각을 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쉽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여성을 혹은 모든 커플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는 18세에서 24세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컨텐츠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체류 시간이 59초고 뭐 후원 전환율이 4.84%니까 뭐 체류 시간 59초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이 체류 시간 59초 안에 이 59초라는 시간을 계산해서 펀딩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거 이 데이터는 텀블벅 펀딩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크라우드에서 펀딩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크라우드 데이터도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다이렉트, 네이버 이런 식으로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 펀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이 기획한 이러한 서비스 제품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더 팔릴지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제품들을 추가 발전시켜서 상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다시 펀딩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에 조금 더 광고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리워딩 펀딩을 진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혼자 하시는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펀딩 자체도 이거 처음부터 내가 스토리 기획도 하고 펀딩 구성부터 뭐 정상까지 다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각 플랫폼별로 기획전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이나 기획전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10개 해야 될 거를 혼자서 4개만 해도 되고 혹은 같이 10개, 플랫폼과 같이 10개를 다 같이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는 기본템이나 뭐 다양한 뭐 가구나 독립 출판물의 기획전을 되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기획전을 통해서 이 PD,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런 컨설팅도 무료로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펀딩 스토리나 펀딩 기획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다양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뭐 성남시나 혹은 뭐 동일 학교나 아니면 뭐 농수산식품 관련된 뭐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금액적 지원이나 물리적인 지원을 혹은 컨텐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설명들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펀딩 플랫폼을 제가 이렇게 제가 이 펀딩 스토리 쭉 보여드리면서 총 3개의 플랫폼이 나왔어요.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는 총 3개 플랫폼이 있고 3개 플랫폼은 사실 더 있는데 리워드형 펀딩 진행하기엔 이 3개 플랫폼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와디즈고 두 번째는 텀블벅, 세 번째는 크라우디고요. 3개 플랫폼의 총 회원 가입주 수는 약 300만 명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많은 고객들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펀딩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300만 명이 뭐 되게 많은 연령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층이 주로 몰려 있어요. 20, 30대가 메인으로 해서 모여 있는 판매 채널, 뭐 펀딩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서비스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펀딩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뭐 홍보 혹은 판매 채널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플랫폼별로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와디즈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펀딩 사이트고 회원 가입자 수는 160만이라고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되게 많은 회원 가입자 수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트래픽을 자랑하고 대신 와디즈 플랫폼은 조금 연령층이 있는 혹은 객단가가 있는 제품들이 더 펀딩이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갖고 온 사례 중에서도 이 제품 같은 경우 와디즈 진행된 거고 각 제품별 객단가가 조금 높지만 제품이 좀 IT 얼리 어답터성 느낌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 신기한 제품들에 대해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고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조금 연령대가 비교적 타 사이트보다 조금 더 높은 고객들이 모여 있고, 이분들은 새로운 테크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얼리 어댑터성 성향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면 와디즈가 적합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인데, 텀블벅 같은 경우는 여성 고객분들이 많고 좀 세계 플랫폼 중에 가장 어린 플랫폼인 것 같아요. 어린 플랫폼이 뭐냐면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펀딩 제품 같은 경우도 되게 어리신 분들을 타겟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텀블벅에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성 고객들 그리고 10대, 20대 분들 타겟으로 하는 제품,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나 객단가가 어리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선뜻 구매하기 조금 어렵겠죠. 그런 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좀 어느 정도 제품 가격이 낮은 제품이라고 하면 텀블벅에서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텀블벅은 어리시고 어느 정도 여성 비율이 타 플랫폼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제품, 뭐 예를 들면 뭐 남성용 맨스 케어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텀블벅보다는 와디즈나 크라우디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하지만 여성 케어 제품 같은 경우 오히려 텀블벅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텀블벅은 좀 연령층 어느 정도 어리고 객단가가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성 위주의 제품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텀블벅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크라우디 채널은 총 3개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이 매니저들이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이 좀 많이 개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크라우디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플랫폼 중에 펀딩을 진행하는 플랫폼, 가장 쉬운 플랫폼이 텀블벅이라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것도 가장 간단하고, 요즘에는 심사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텀블벅 안에서 펀딩 진행하는 게 세계 플랫폼 중에 가장 수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뭐 제품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텀블벅 플랫폼을 먼저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되게 간단하게 리워드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만약 고민하고 계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렇게 펀딩 플랫폼 활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판매나 혹은 시장성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제가 되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혹은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템 혹은 펀딩 기획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연락처는 여기 적어놨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뭐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강연이나 뭐 이런 설명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별도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에이션이나 혹은 펀딩 기획 단계에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펀딩을 더 진행해봤고 많은 펀딩들을 제가 만나봤으니까 여러분들 미처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짧고 부족하지만 크라우드펀딩 리워드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리워드형 펀딩을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펀딩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협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프로젝트 매니저, 전 크라우드 리워드형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현 아이디어 펀치팀 팀장인 김범수의 이 리워드형 관련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